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잡지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해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한 근거, 마지막으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학을 할 때 꼭 이걸 참고하길 바라고요. 만약 이걸 참고했는데도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기 보면 언제 기출문제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EBS 기출 강의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럼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의 근거를 찾아볼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아, 통념이구나. 하지만 하면서 바로 역접이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겠고 it. 아, 문장 첫 번째 대명사가 나오면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해석을 해보면 touch입니다. touch는 every bit, 전적으로래요. 전적으로 as 공간적인 만큼이나 이 터치, 감각은 time based,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간적이다. 터치가 공간적인 만큼이나 전적으로 시간적이다. 즉 시간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아, 이 감각이라는 게 시간적이구나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뒤에 ask가 바로 명령문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예시문일 수도 있겠다. 뭐뭐 해봐라, 뭐뭐 해라. 그러니까 쭉쭉쭉 넘어가서요. 마지막에 보면 touch, complex use of touch. 이 touch의 복잡한 사용은요,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 patterns. 지속적인, 계속적인 시간에 변화하는 패턴에 의존한대요. 이 touch라는 것은 시간에 의존을 한답니다. touch sensation. 터치 감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패턴에 이 터치 감각의 사용이 의존을 하게 된다. 즉, 터치, 이 건드리는 것은 시간적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인간의 두 가지 메이저 요소? 문구한테 나온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해요. 터치에 숨겨진 감각. 터치에는 타임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2번 그럴듯하고요. How to use five senses. 5감 나온 적도 없는 것 같고요. timely manner에서 timely에 낚이면 안 됩니다. timely는 적절한 딱 맞는 시간에 딱 맞춰 이런 뜻입니다. timely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Law of touch. 터치의 역할. Forming the concept of time. 시간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 터치의 역할? 아니었죠. 이 터치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의 역할이었죠. 이 터치는 시간에 의존한다라고 했잖아요. 터치라는 감각은 시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와 의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재는 터치였고요. 거기에 시간이 작용한다가 의도였습니다. 시간이 소재였고 터치가 작용한다가 아니라요. 즉 시간을 형성하는데 터치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터치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터치는 시간에 변화하는 패턴에 의존한다가 되었죠. 지금 보통은 이렇게 제목을 물을 때 in 다음에 소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소재가 시간의 컨셉은 아니었죠. 소재는 터치였죠. 그래서 지금 소재와 의도가 바뀌었다. 즉 A에서 B. 터치가 시간 변화로 형성된다 해서 지금 이 오답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었죠. 터치를 통해서 시간 변화가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거꾸로 해주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urprising function? 놀라운 역할? 나온 적도 없는데요. 부스트, 지식?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일 그럴듯한 게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터치에서의 그 숨겨진 아주 본질. 터치에서의 본질. 즉 터치에서의 본질은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을 형성하는데 터치가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verage 이거는 모를 것 같아서 그냥 표시를 했고요. identify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죠? analogy 이것도 아주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identify는 우리가 정말 많이 했었죠. identify가 뜻이 뭐라고요? 인식하다, 식별하다. 식별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란 뜻도 있었죠. 주로 뒤에 wish이 나오면 동일시라는 뜻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이거 선생님 왜 표시를 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to 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서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목적어는 주어처럼 해석을 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 목적 보호가 돼서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해서 그가 유지하라고 말을 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fingers가 목적어, to move가 목적 보호가 돼서 fingers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요. sensory는 감각에라는 뜻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sense와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확 정리하면요. 나중에 sense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쉬워요. 물론 처음에 외울 때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한번 외우고 나잖아요. 나중에는 이 단어들이 나올 때 헷갈리지 않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analogy는 꼭 외워두세요. 유사성이라는 뜻입니다. analogy 꼭 외워둬야 됩니다. 그 외에도 유추라는 뜻이 있는데 일단 유사성 하나 정도 외워두시고요. 센시스는 여기서 feeling, 감각. 이것도 일단 여기 나온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중요한 단어라서 선생님이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anything will do. 뭐라도 상관없다. 어떤 것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거나 오케이 아무거나 상관없어. 자, 그러면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자, people don't usually think of, think of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나왔네요. think of A as B. 우리 했던 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많은 단어들이 반복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가면 다음에 또 보고 하면서 어디서 봤던 건데 하면서 어느 순간 외워질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터치, 이 터치라는 것을, 이 건드리는 것을 temporal phenomenon, temporal이라는 건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네요. 꼭 알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또 헷갈리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temporal 하나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세요. 시간적인, 시간의. 그래서 시간의. 자, 그래서 터치를 temporal,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현상인데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상이야. 공간적인 만큼이나 우리 터치하면 막 손이 움직이니까 공간적인 느낌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 공간적인 터치를 막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이 공간적인 만큼이나 시간적인 개념이 터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뒤를 계속 보겠습니다.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너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예시가 나오겠네요. 실험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see for yourself. 너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어. 이게 뭘 알아낸다는 건지 뒷내용을 볼까요? ask. 친구에게 물어봐. 요구해봐. 여기도 ask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왔네요. 목적어 to 부정사. 친구에게 그리고 and를 사이에 두고 친구에게 그의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2번, 3번이겠네. palm face up이라는 건 손바닥을 위로 하는 겁니다. palm이 손바닥이죠. 그래서 palm face up, 손바닥을 위로 해서 친구들에게 그의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을 감으라고 요구를 한번 해봐. 상상해보세요. 손바닥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서 손을 위로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딱 감는 거야. 손바닥을 위로 하고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한 평범한 물체를, 작은 평범한 물체를 in his palm, 그의 손바닥에 두고요. 근데 그 물체는 뭐 링이어도 되고 eraser, 지우개여도 되고 어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ask him to, 또 투부정사 목적보어, 그가 뭐 하라고 요구하세요. identify it, 그걸 식별해 보라고 요구해봐. 내가 뭘 뒀게.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그의 손에 어떤 부분도 moving, 움직이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손을 가만히 둔 채로 그게 뭔지 식별하도록 요구해 보래요. 그러니까 물건 올려놓고 눈 감은 채로 뭔지 가만히 혼자서 식별해봐.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자, 그는 어떤 단서도 가질 수가 없을 거야.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는 이란 뜻이죠. 꼭 외워두세요. weight, 무게 외에는 어떤 단서도 가질 수가 없을걸. 그리고 maybe, 아마도 oversight, 전체 사이즈 정도도 그나마 짐작할 수는 있겠다. 그쵸?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대충 사이즈나 무게 정도는 느껴지지만 다른 건 알 수가 없는 거야. 눈도 감겨있고. Then, 그러고 나서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keep 목적어 목적보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가 그의 눈을 closed, 감도록 유지하도록 말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록 말해봐. his fingers, 그의 손가락을 over the object, 물체 위에다 그의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도록 말해봐. 눈은 감는데 손가락은 움직여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그는 likely는 아마도라고 해석하세요. 그냥 그는 아마도 그걸 at once, 한 번에 식별할 수 있을 거야. by allowing the finger, 손가락이 뭐 하도록 허락해? 움직이도록 허락하면서 you've added time, 너는 시간을 추가하는 거다. sensory perception of touch, 이 터치의 sensory perception, 감각의 지각에, 즉 이렇게 말하니까 복잡한데 한마디로 이 터치라는 감각에 너는 시간을 추가하게 돼. 왜? 손가락을 막 움직이잖아? 그럼 시간이 흐르죠. 그러니까 이 감각에다가 너는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추가하게 되는 거야.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자, between A and B 나왔네요. fovea는 여기 있습니다. 중심화. 어쨌든 망막. 눈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그 다음에 fingertips는 손가락 끝부분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다. 너의 retina, 망막의 이제 중심화와 너의 손가락 끝 사이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문장 보다 보면 해석이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유사성이 있대. 눈의 중심화나 뭐 손가락 끝이나 이렇게 유사성이 있다는데, 그것 둘 다 have high acuity. acuity는 민감함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민감하대요. 민감, 날카로움. Your ability to make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나를 괴롭히려고 낸 문장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문장에 paraphrasing 되니까요. Your ability to make a complex use of touch. 어쨌든 네가 터치를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는 거, 아까 민감한 나왔죠?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너의 터치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시간에 따라 다양해지는 계속적인 패턴에 의존한대요. 뭐 예를 들자면 buttoning your shirt, 너의 셔츠에 버튼을 이렇게 넣거나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너의 이제 front door를 unlock, 이렇게 한국어로 하면 풀다, 이제 뭐 열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그걸 여는 거, 이런 복잡한 감각은요 오히려 시간에 의존한답니다. 이 터치가 시간에 의존한다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의 손바닥에 링을 뒀어요. 그리고 자, 뭔지 식별해봐 하면 여러분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겠죠. 링은 모양이 특별해서 알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링 말고 페로로쉐를 올려놨어.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무게는 알 수 있겠죠. 사이즈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손을 움직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데, 자, 건드려봐 해서 여러분이 손을 가지고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터치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점차 흐르고 있죠. 시간에 따라 점점 이 터치의 패턴이 다양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물체를 이거 만져보니까 생긴 게 페르로세야 하면서 페르로세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시간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서 시간이 같이 흐르면서 거기 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치란 것은 사실상 시간이 정지되면 할 수가 없어. 시간이 흘러가야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터치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지는 것은 시간에 의존을 하는 개념이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뭔가를 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버튼 만지거나 뭐 이렇게 문 만지고 이런 것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정말 복잡하게 돼 있죠. 뭔가 추상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사람들은 뭔가를 만질 때 시간이 흐르면서 만질 수가 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고 그 터치 감각이 다양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촉각은 시간에 기반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주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촉각이란 것은 it is 전적으로 시간 기반이다. 촉각을 복잡하게 사용하려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용은 촉각은 시간에 기반한다. 손가락을 사물 위에서 움직이는 그 시간에 따라서 촉각이 달라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촉각은 시간의 기반. 그러면서 친구 예시가 나왔죠. 친구에게 막 굴려본 예시가 나오면서 손가락을 사물 위에서 움직이는 에 따라 촉각이 달라진다. 괜히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이거 하나 적어줄 걸 그랬네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그 뒤에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지시어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if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Arthur Harold Getty. 그러면 뒤에 논증이 나오거나 어떤 중요한 의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 addition 정도 나왔네요. 그럼 Harold Getty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답의 근거를 찾아보면요. 먼저 처음에 보면 잠시만요. We tend to work in a circle for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로 우리는 원형으로 걷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no. 가지지 못한대요. 두 가지의 무릎을 똑같은 길이로 가지지 못하고 또 게다가 weight of the backpack. 백팩의 무게가 우리를 밸런스를 잃게 하고 마지막으로 right-handed.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돌게 된대요. 즉 우리가 길을 딱 하면요. 길을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돌게 된답니다.
어쨌든 간에 치우치면서 이렇게 걸어가겠죠. 그 이유가 백팩의 무게, 오른손잡이, 그 다음에 뭐 무릎의 무게가 똑같지 않아서, 무릎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서. 그럼 답 나왔네요. 당연히 답은 2번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이 해석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만 몇 개만 짚고 갈까요? bring up.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네요. bring up은 기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러졌어, 밑도로. If I get lost in a large forest.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으면 I will sooner or later end up where I started. 나는 sooner or later, 빠르건 늦건 간에 어쨌든 end up ing 우리 많이 했죠. end up 결국 뭐뭐 하다. 결국 내가 시작했던 곳에서 끝날 거라고. 결국 뭐뭐 하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시작했던 곳에서 끝날 거라고 믿도록 길러졌어. 이 사람은 어떻게 길러졌나 보니까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어도 계속 걸어가면 결국은 내가 시작 지점에서 이제 다시 끝이 나네요. 그럼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곳에 이렇게 다시 결국엔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이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데 길을 잃은 사람들은 이건 그거는 이겁니다. 항상 원형으로 돌게 돼 있어. 위에 거라고 봐도 돼요. 이러이러한 북와 대문자로 돼 있죠. 책 이름입니다. 이 책에서 해서 게티라는 사람이요. 확실하게 말하기를 이거 사실이래. 와, 이거 사실이라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길게 써준 겁니까? 결국 이거 사실이래. 원형으로 도는 거. 우리는 몇 가지로 원형으로 도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똑같은 길이의 두 개의 무릎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 개의 무릎이 약간 더 길어,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이거는 자, cause to가 나왔나요? 이것도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해? 돌게 해. 이건 noticing,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죠? 결국 알아차리지 못하고 원형으로 돈다. 그 이유는 무릎이 똑같지 않아서. 게다가 만약 우리가 백팩 하이킹 가면요, 이 백팩 무게가 inevitably, 불가피하게 우리한테 밸런스를 잃게 만든답니다. of the balance는 밸런스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원형으로 돌고요. our dominant hand factors, 우리의 주도적인 손의 요소들. 주도적인 손 또한 중요한데요. 만약 네가 오른손잡이면 너는 경향이 있어. 오른쪽으로 도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리고 when you meet an obstacle, 네가 뭐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의식에서 너는 그것을 오른쪽 편으로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자, 그러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고요. 나중에 factor라는 이 단어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 터집니다. 자, 그럼 주제문만 찾고 넘어가 볼까요?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주제문은 이거거든요. 이게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은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사람 원 그리면서 걷고, 첫 번째는 다리가 비대칭이다. 두 번째는 배낭이 무게가 있어서 이제 밸런스를 잃게 한다. 세 번째는 자주 쓰는 right-handed, 자주 쓰는 손이 무슨 손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원형으로 계속 돌아간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하는 건 자주 쓰는 손이네요. 선생님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돌겠습니다. 믿기나요? 사실 안 믿기지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nse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sense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각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인 활동을 뜻해서 지각의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이 단어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형용사 단어들이고요. sensory,
감각의, sensible, 분별 있는, sensitive, 예민한, 민감한. 이걸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는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을 다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센스 관련된 단어가 나왔을 때 짜증이 나지 않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먼저 센스가 감각적으로 치우쳐서 확장되었을 땐 sensory, 감각의, sensuous라는 심미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감각적인,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다음에 sensual, 감각이 확장돼서 성적인 면으로 육감적인 이란 뜻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외우면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외우길 추천합니다. sensory organs, 감각기관이고 sensuous music, 심미적으로 감각적인 음악, sensual actress, 육감적인 여배우. 이렇게 하면 훨씬 잘 외워지죠. 그 다음에 sense가 지각의 뜻을 가져서 확장이 됐을 때는 형용사로 sentient, 지각하는, 지각이 있는 이란 뜻이고요. sensible, 그러니까 지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분별까지 가질 수 있는, 좀 더 확장된 분별 있는이라는 뜻의 sensib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sensible이라는 단어는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를 적지 않았고, sentient beings라는 이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sense 관련 단어들은 다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sentient beings라고 하면 지각이 있는 being이 존재거든요. 지각 있는 존재, 즉 인간은 지각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문장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뜻할 땐 sentient, sensible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 감각을 다 포함한 경우에는 sensitive, 예민한, 민감한, 그냥 외워두시고요. sentimental, 감성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sentimental과 sense는 어딘가 연관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sentimental, 감성적인 이란 뜻이 가지고 있다는 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맨 밑에 보면 sensation과 sentiment가 보이죠. sensation도 명사, sentiment도 명사인데요. sensation은 feeling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느낌 또는 우리 sensation을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돌풍의 느낌이 있습니다. sentiment는 감정, 그러니까 감각 지각보다는 sense는 감각 지각이잖아요. sentiment는 감정입니다. 정서, 감성을 뜻하는 뜻으로요. 이 두 명사의 차이를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요. touch sensation. 이게 우리 본문에 나왔던 거죠. 맨 마지막에 touch sensation 보이죠? 그래서 touch 감각, 즉 여기서 feeling, touch 감각. 그 다음에 sentiment는 정서라고 했죠. nationalist sentiment. nationalist는 국수주의자, 자국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자국 정서, 국수주의자의 정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정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sentiment는 정서, sensation은 어떤 감정, 감각, feeling, 쉽게 말해서 feeling 또는 sensation을 일으키다 할 때 sensation, 그리고 sense는 지각과 감각의 뜻을 다 지닌다. 그러면 sensation이 형용사화돼서 위에 보세요. sensation 위에 보면 sensational 됐을 때는 우리 sensation이란 뜻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sensational한, 즉 선풍적인 또는 선정적인이란 뜻이 있어서 오른쪽에 보면요. sensational literature 나왔을 때는 돌풍을 일으키는, 즉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literature, 문학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는 선정적인 문학이라고 봐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떻게 해석할지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sentimental은 그 sensational 바로 위에 있는 sentimental은 맨 밑에 있는 sentiment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으로 아까 말했죠? sentiment는 감정, 정서. 그러니까 sentimental은 감성적인 이란 뜻이다. 지금 선생님이 펜을 안 가져와서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센스는 먼저 지각 감각의 뜻이 있고 센스의 지각적인 면이 확장되었을 때 확장되었을 땐 sentient, 지각하는, 지각 있는, sensible, 현명한 또는 분별 있는 이라는 뜻이 되고 감각적인 면이 확장되면 sensory organs, 감각의 이라는 뜻을 가진 sensory, sensuous music, 심미적으로 이제 오감이 듣기 좋은 감각적인 그런 음악,
그다음 sensual actress, 육감적인 여배우라는 뜻의 sensual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감각, 지각을 다 포함하는 걸로는 sensitive, 예민한, 민감한이라는 뜻을 가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가지 비슷한 명사로 sentiment, sensation이 있는데 sentiment는 감정 정서, sensation은 sensation, 돌풍 또는 feeling, 감각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sensational 하면 돌풍을 일으키는 또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feeling에서 파생된 선정적인 이란 뜻이 있습니다. 조금 시끄럽죠? 참으세요. 그 다음에 sentiment는 정서 감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sentimental 하면 감성적인, 정서적인 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말로 내겠습니다. question은 우리 지난번에 engage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engage의 뜻을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보어 도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question 해서 인증을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